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건강보험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퇴직을 맞이하는 은퇴자들의 대표적인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직장 가입자일 때는 부담이 좀 덜하다가 은퇴 후에, 퇴직 후에 지역 가입자가 되면서 급격히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 이 세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종합소득을 의미합니다. 여섯 가지 어, 소득 중에 하나가 바로 연금소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산에서는 통상적인 부동산 재산이 포함되는데요. 현금이나 금융상품과 같은 금융재산도 있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는 제도가 하나 더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말고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기초연금이죠. 세 가지 큰 축을 보는 것은 동일하지만 세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할 때는 이 재산에서 금융재산을 포함합니다. 현금이라든가 주식, 채권, 보험,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하는데 건강보험료에서는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재산을 부동산을 금융자산으로 이렇게 좀 비율을 좀 전환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퇴직금입니다. 우리 이번 영상에서 다뤘듯이 퇴직금을 받아서 퇴직연금으로 받으면서 세금을 줄일 수도 있고요. 시원하게 세금 다 내고 목돈으로 수령할 수도 있죠. 근데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이 소득을 우리가 연금소득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퇴직연금 소득과 종합소득의 연금소득은 별개여서 이렇게 이 퇴직연금 소득이 건강보험료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 퇴직연금 소득이 종합소득의 연금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세법의 기본 원칙인 분류과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자, 우리나라는 소득을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크게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그리고 퇴직소득으로 나눠집니다. 이 세 소득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각각 분류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세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 종합소득도 있고 연말에 퇴직해서 퇴직금도 받고 또 연중에 투자 목적이었던 부동산을 팔아서 큰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면 높은 누진세율을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특히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발생된 수익을 한꺼번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분류과세가 기본입니다. 종합소득과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각각. 이렇게 종합소득에는 6가지 소득이 포함되고요. 네. 그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와 같이 발생되는데 양도소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소득이 발생됐다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 종합소득 같은 경우에는 만약 예를 들어서 연봉이 뭐 한 7천 정도 된다라고 치면 얼마까지는 6%, 뭐 얼마까지는 15%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낮은 세율부터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양도소득도 뭐 예를 들어서 1억의 양도소득이 발생됐다고 하면 한 해에 만약에 2023년도에 종합소득 7천과 양도소득 1억, 그 다음에 퇴직소득 뭐 2억 이렇게 발생됐다고 하면 이걸 다 합치면 3억 7천이잖아요. 엄청난 세율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1억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동일하게 세율이 다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이렇게 각각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세금의 부담이 적겠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연금소득이 종합소득의 연금소득과 다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왕 말씀드린 김에 분류과세를 말씀드렸으니까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분리과세란 예를 들면 이 종합소득에 이제 아까 보셨듯이 6가지 소득이 있는데 이 중에 특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서 이게 1년에 2천만 원 이하면 15.4% 분리과세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뭐 이해가 어렵겠지만 우리 쉽게 은행에 예금 적금 하다 보면 그죠? 은행에 1년 예금 적금 하다 보면 예금 이자 생기면 15.4%만 세금 내고 끝내잖아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가지고 세금 내지 않잖아요. 그 기준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종합 합산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건에 의해서 분리해서 과세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채널에서 포커스를 연금저축으로 지금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는 그 금액, 연말정산 혜택 받고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조건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5.5% 분리과세합니다. 제가 이거를 장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그죠? 1번 영상에서. 예. 이게 다른 임대소득이라든가 은퇴한 경우에는 임대소득이라든가 근로소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소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연금소득은 1200만 원이 안 넘어가면 단독으로 분리해서 5.5% 매우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낸다는 거죠. 장점이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가 좀 쉽죠. 네. 자, 정리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도 건강보험료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금이 아닌 목돈으로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돈으로 받아도 연금소득이 아니니까 금융재산에 속하겠죠. 금융재산은 건강보험료에서는 재산 항목에 금융재산, 현금이나 주식, 채권 이런 금융재산이 포함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은 목돈으로 받건 연금으로 받건 건강보험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준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세법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바뀔 여지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예. 이게 이 분류과세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는 연금저축, 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의 연금소득이거든요. 그것도 건강보험료에 포함이 안 돼요. 예. 작년에 감사원에서 그 연금소득을 사적연금 세액공제 혜택 받은 연금소득을 건강보험료로 부과해라 라는 감사원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도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그렇게 변경된다면 그렇게 변경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퇴직금은 건강보험료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퇴직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